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배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이대 오실 때마다 58학번이시라고 그러셨죠? 예, 저는 90학번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그러셨는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예. 대전에 여러분 혹시 카이스트 와 보셨습니까? 오신 분 있으세요? 예, 같은 대학인데 제가 지금 한 시간 전쯤에 와서 이렇게 캠퍼스를 걸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같은 대학인데 저희 학교는 이 좋은 가을날 캠퍼스에 학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기분이냐면요, 이게 국립묘지 같은 기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잔디는 너무나 아름답고 숲들은 너무나 단풍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캠퍼스 애들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게 정말 이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 8년째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여유를 못 느끼는데 캠퍼스에 들어왔을 때 이대라 다른 학교도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대라 그런지 아주 수많은 학생들이 그 밝은 열정과 젊음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오는 동안 에너지를 좀 받고 4시간 동안 운전해서 왔거든요. 근데 도착해서 에너지를 받고 지금 강단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찍지 마시고요.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까지 뉴욕의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하고 거기 졸업 후에 거기서 교수로 8년간 재직을 하다가 200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로 왔죠. 제 백그라운드에 되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요. 여러분 혹시 파슨스라는 학교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유, 역시. 파슨스라는 학교는요, 아주 프랙티컬한 학교입니다. 예, 아주 프랙티컬해요. 그러니까 디자인 학교인데요. 디자인 학교인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고 뉴욕 다운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이클 제콥슨, DKNI, 도널드 카네 뉴욕, 칼빈 크레인 이런 애들이 이제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은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진짜 작업을 하신 분들이 그런 어떤 아주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디자인을 가르치는 학교고요. 여러분 카이스트는 어떻습니까? 아시죠? 대충 분위기 그죠? 카이스트는 완전히 아카데믹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뇌로 치면 파슨스는 아주 감성적인, 그러니까 운해를 자주 쓰시는 전혀 잔해가 없는, 그죠? 잔해가 없는 운해적인 인간들만 모여 있는 곳이고요. 반대로 카이스트는 운해가 없으세요. 모든 것을 분석하시고 모든 것을 시퀀셜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8년을 거기서 강의를 했거든요. 파슨스에서. 근데 올해가 정확하게 제가 8년 카이스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카이스트의 최고의 인재는 잔해와 운해를 한꺼번에 밸런스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게 저희 과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작업들이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에 그 점을 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할까요? 예. 여러분, 카이스트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 혹시 카이스트 출신 있습니까? 과학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카이스트 출신이나 알룸나이시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두꺼운 안경을 끼고, 그죠? 이렇게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뭔가 그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예. 근데요, 아마 저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저고요. 예, 저희 석사 박사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체리 브로썸 파티, 그러니까 벚꽃 파티죠. 벚꽃 파티를 이제 드레스 코드를 주고 이제 저렇게 입고 그 자기를 표현하는 걸 연습하는 그런 파티인데, 제가 처음에 제가 저기 어디 나가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요, 제가 교수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유는요, 잘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세요? 그러면은 그냥 잘 안 믿으니까 그냥 제가 저 디자이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 하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 99%의 분들이 헤어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웃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해화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복장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외모가 그런 건지. 그래서 그 헤어 하시냐 그러고 헤어 아닌데요 그러면 뭐 패션 쪽이냐고 말씀하시고, 제가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품이 나올 만 하잖아요. 근데 마술사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마술을 하시나? 뭐 이런 얘기. 예전에 카이스트 학생들을 뽑을 때 이게 3면에 큰 칠판들이 놓여 있고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고 수학 문제가 이렇게 써 있고요. 그걸 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요, 교수님 3분이요, 한 학생을 8시간 인터뷰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시험 안 봐요. 안 보고 면접합니다. 면접. 뭘 알아내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인성이고요. 사회성, 인성.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창의적인 인재를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도 어떻게 보면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수학적인 머리를 가진 아이들보다는 이제는 돌발적이고 창의성이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이요? 네. 그 카이스트가 다른 학교하고 크게 다른 점 하나가요. 크게 다른 점 하나가, 카이스트는 모든 교수님들이 연구소를 갖고 계십니다. 가져야만 해요. 이게 이제 그 리퀘어먼트예요. 그래서 저도 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제 연구소 이름이요, ID 플러스 IM이라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만들게 된 거는요, 사실은 한 5분 정도 생각하고 그냥 만들었습니다. 예, 깊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상을 받았는데 그 신문에 제 연구소 이름을 내야 된대요. 근데 제 연구소 이름이 없었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뭘 하지? 막 고민이잖아요. 교수님들 다 고민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이름을 짓지, 그죠? 근데 이제 다른 교수님들을 보니까 다들 how to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다, 어떤 거 연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how to보다는 내가 왜 디자인을 하고 있지? 예. why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내가 왜 디자인을 해야 되지? 지금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좀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 그 시절에 제 또래 애들하고 좀 달랐던 게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달랐던 거는 why라는 퀘스천을 계속 했던 건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내가 왜 이 수업을 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예? 이 쓸데없는 걸 왜 배워야 되지? 이런 거, 그죠? 예, why. 예.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why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내 연구소 이름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해서 딱 떠오른 게 I design, therefore I am.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어요. 이름을 만들고 보니까 카피잖아요. 데카르트, 그죠? 카피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피하는 거 모방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마십시오. 100% 크리에이티브한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서로 모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도요, 우리 100% 이노베이티브한 사람 없어요.
다 선배들이 했던 거, 예. 100년 전, 200년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리마인드해서 또 다시 만들고 상황에 맞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고 나니까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 3D입니다. 3D 업종이에요. 그 3D 디멘션이라 그래서 2D는 그 평면적인 거, 2디멘셔널이고 저는 공간 쪽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3D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D에 자연스럽게 제 인생과 제 디자인 철학과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매핑이 딱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I dream, therefore I am. 나는 꿈꾼다, 고로 존재한다. 그 꿈꾼 것을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전 디자이너니까요. 그죠? 직업이. 예. 그리고 그 디자인한 것을 donate 한다, 고로 존재한다. 기부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제가 하고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매핑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2005년도부터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디자인 철학에 동감하는 청년들이 저희 랩에 어플라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얘기는 다 못할 것 같아서 많이 줄였어요. 꼭 해야 되는 얘기만.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과학자도 계시고 학생분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아티스트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과학 공부한 적 없어요. 저는 아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디자이너였었지. 지금도 제가 과학자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디자인 전문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디자인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자인 정의가 뭘 것 같아요? What is design? 혹시 디자인 전공 있으십니까? 아트나 예. 디자인 전공이 뭡니까? 거기 뒤에 손 드셨네요. 그쪽이 분위기가 좋아요. 역시 디자인 아티스트가 있어서 뭐예요? 산업 디자인과세요? 자기소개 잠깐 해볼래요?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신동혜입니다. 네. 어머. 일어나야 돼. 네? 디자인이 뭐예요? 디자인 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배웠어요? 어떡하지? 대부분 디자인을 좀 껍데기만 만드는 스타일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좀 더 사용하는 사람들의 좀 깊이 있는 곳에 있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좀 그러니까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네, 저기 홍대 4학년 산디과 아주 공부를 잘 했는데요. 제대로 저기 디자인 정의를 알고 있으신 것 같아라고는 알고 있는 거 그죠?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다음 장. 제 정의를 드릴게요. 우리 저기 홍대 저기 친구가 정확하게 맥을 집었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아름답게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디자인 그러면 예쁘고 데코레이티브하고 막 아름답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 디자이너라는 어떤 에스테틱,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디자인을 반드시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작은 부분의 한 축이고요. 사실 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제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의인데요. 디자인이라는 건요, 문제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Where is the problem? Problem finding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찾아내는 거죠. 우리 사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삶에도 문제가 있고 물건에도 문제가 많고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찾아내는 거가 디자인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찾아서 and solving 풉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거를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with creativity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푸는 게 디자인의 정의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디자인 정의예요. 아마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모든 디자이너와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이 말에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갈까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이거 끝나고 경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경품에 제 디자인한 게 2개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러브팟 그거 어떻게 알고 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러브팟하고 하티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맞추시면 제가 드릴게요. 제 직접 사인을 해서. 예. 뭐 사인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괜찮고요. 예. 2개가 4대 어워드 그랜드슬램 한 겁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되게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상업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빨리 맞추세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요 의식주를 다 포함해서 10,000원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 남자분. 아니 반대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인구의 퍼센테이지. 좀만 더 낮추세요. 예, 예. 크게. 이름이 뭐예요? 김영주 학생입니까? 아, 고등학생이세요? 고등학생이. 저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예. 다음 장. 예, 10%입니다. 10%요. 이게 되게 어메이징한 숫자예요. 그죠? only 10%만이 하루에 의식주를 다 포함해서 10,000원 이상을 소비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another 90%, 다른 쪽의 90%는요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소비하지 못하고요. 그 중에 80%는요 2,000원을 소비를 못해요. 2,000원을. 그러니까 아주 극심하게, 그죠? 극빈자들이죠. 자,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90%의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10%의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데. 당연히 90%의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죠. 그죠? 90%의 사람들은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너무나 부족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요. 먹지 못해서 쓰러져 죽고,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 걸려 죽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디자이너고 디자인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아까 디자인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를 잘 찾아서 해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99%의 디자이너들이 99.9%의 디자이너들이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을 합니까? 상위 10%를 위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왜? 구매력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똑같은 물건인데 디자인 바이 누구 들어가면 훨씬 비싸죠. 여자들 백 장난 아니잖아요. 똑같은 백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죠? 디자인 값이잖아요. 그죠? 예. 되게 큰 문제죠. 진짜 문제는 90%에 있는데 모든 디자이너가 상위 10%에 의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보십시오. 인간의 욕망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니즈고요. 하나는 디자이어가 있어요. 니즈는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올라가다가 그만 씁니다. 스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일주일 굶어 보세요. 죽을 것 같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밥 3공기 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그죠? 쭉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디자이어는 어떻습니까? 디자이어는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상위 10%는요 디자이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90%는 니즈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장 볼까요? 제가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아까 제가 100%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70년대에요. 피터 파파넥이라는 디자인 교육자고 비평가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년대입니다. 70년대. 70년대 디자이너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니, 근데 그 행위들을 이렇게 메디컬 닥터, 그러니까 의사들의 행위와 비유해서 보니 지금의 디자이너들은 어떤 식이냐면 99%의 의사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만 종사하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문제죠. 여기 혹시 성형외과 전문이나 피부과 전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필요해요. 전 절대로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좋은 결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 미스코리아가 3명이거든요. 난 걔네들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수업 가르칠 때. 저희 과에 미스코리아가 3명 나왔어요. 예, 그것도 뭐 선 하나, 미 둘. 예, 근데 수업할 때 걔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근데 어디 갔다 오더니 금방 애가 이상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의학의 힘을 좀 빌린 것 같긴 한데 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사실 의사가 정말로 해야 되는 본분이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99%의 의사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성형외과와 피부과에만 종사를 하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예. 이게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 99.9%의 디자이너들은 상위 10%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까요? 그래서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뉴욕에서 14년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요. 왜냐하면 파슨스라는 학교에서 교수가 됐었고, 그것도 최연소 교수가 됐었고, 내 회사가 있었어요. 디자인 회사가 잘 됐어요, 아주. 예. 그래서 그 자리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입지였는데 그거를 제가 접고 그 한국의 그 디자인 변두리죠. 어떻게 그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데 그 당시에 변두린 그 한국의 서울도 아니고 대전에 가는 거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걸로 가지? 카이스트가 좋은 학교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죠. 근데 디자인 분야에서 제가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럴 때 파슨스 교수인데요. 그러면 아 이러는데 카이스트 교수인데 그러면 에? 이래요.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카이스트에 대해서 카이스트가요. 뭐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키스트가 있었는데요. 뭐 합병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버린 게 웃기지만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아까 그런 배경과 이 디자인 연구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부터 필란드로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필란드로피가 무슨 뜻이냐면요. 필로는 to love, dear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anthropy는 mankind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to love people,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죠? 그래서 필란드로피라는 말은 원래 있어요. 이거 기독교의 11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디자인을 붙여서 이제 제가 하고 있죠. 제가 많은 세계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석학들이나 디자이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창피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적인, 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게 서구의 사상이잖아요. 필란드로피라는 개념이. 근데 그들은 몇백 년 전부터 벌써 생활 속에 기부와 나눔이 배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 한국의 후진국에서 온 나라인데 디자인 후진국, 기부 후진국. 죄송하지만 그렇거든요. 예. 그런 나라 온 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게 무슨 사상의 배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꼭 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To love people? 홍익인간 저 얘기 해요. 그죠? 이거 홍익인간이잖아요. To love people. 사람을 사랑하는,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홍익대학교 저기 있네, 그죠? 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줘요. 보여주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나눔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이다. 왜? 우리는 그게 나라를 만든 이유야. 내셔널 파운딩 스피리처잖아, 그죠? 건국이념. 그러면서 뭐 곰이 마늘을 먹었네 이 얘기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래? 들어요. 그 다음부터 반만 년 전에, 그죠? 반만 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란드로피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두 영역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크게 하고 있냐면 한쪽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 어드밴스 컨트리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좀만 둘러보면 소외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양극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눔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제3세계 같이 그분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그죠? 베이직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베이직 생존을 위한 물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시드 프로젝트 2개를 큰 축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처음 보여드릴 거는 나눔 프로젝트예요. 나눔 프로젝트는 뭐라는 거냐면 자선 상품 디자인입니다. 매년 새로운, 그러니까 오로지 자선만을 위해서 만들고요. 상업적인 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자선을 위해서 시작을 해서 매년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물건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거기서 생기는 판매액의 전액, 수익금의 전액이 아니에요. 뭐 남고 이게 아니고요. 판매액의 전액을 불우한 어린이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월드비전이 저희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고 불우한 어린이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있으나 환경이 어려운 애들, 보통 결손 가정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셀렉을 해주시고요, 전국에서. 그리고 이제 수익금이 왔을 때 그거를 분배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17억 원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240명 어린이한테, 한 어린이한테 1년에 2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예. 제가 기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연구실은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연구실은 재능 기부죠, 그죠? 그러니까 제품을 처음에 이니시에이트해서 마지막 패키징까지 만드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셀렉을 해서 분배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죠? 정말로 기부하시는 분 누구냐면 소비자예요. 그 물건을 사시는 소비자.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보통 일반인들이 필란드로피를 참여하는 프로세스가 6단계로 나뉩니다. 일반인들. 첫 번째 3단계가요. 되게 부정적이에요. 자, 우리 나눕시다. 그러면 어떠냐면요. 야야야, 내가 힘들어. 나를 도와. 어? 야, 좀 돕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나를 도우려니까? 그렇죠. 그죠?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우면 이거 딴 데서 막 새 나가고 진짜 불쌍한 사람 돈 안 간다? 이거 다 속이기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3단계는 무시하고 부인하고 이그노런스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요, 저 위에 패시브한 단계에서 액티브한 단계, 승인하고 적용하고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오는 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저기다가 점프라고 적어놨잖아요. 그 의식의 점프거든요. 예. 이거 한국말로 내가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스피리추얼 어웨이커닝을 적어놨는데 한국말로 하면 거듭나야 돼요. 이 부흥회는 아니지만 한번 거듭이 나야 돼. 사람이 한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저쪽으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말로 나눌 때 정말로 그 기쁨이 2배로 커지는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단계 넘어가기 정말 어려운데 제가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요. 어떠한 정치가도 어떠한 환경학자도 경제학자도 할 수 없는 거를 디자이너가 좋은 의도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착한 소비를 이끌면 저 단계, 저 수동적인 단계에서 액티브한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갈까요?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크로스 큐브라고 그러는데요. 십자가의 형태가 접으면 정육면체가 되잖아요. 정육면체가 된 작은 MP3 플레이어가 되는, 뭐 세계 최초 폴더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라고 소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MP3 플레이어입니다. 다음 장 볼까요?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납작해요. 납작한데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요. 십자가가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와 신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 4가지 요소가 bonding together, 이렇게 결합됐을 때 solid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단단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넘기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넘기고요. 이 제품이요. 2000 아이고 아니요. 앞에 가셔야 돼요. 예. 너무 많이 가서 됐어요. 2000몇 년입니까? 2008년도에 ID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제가 디자인하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는 4대 어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4대 어워드. 독일에 2개가 있고요. IF라는 게 있고 레드닷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IDEA,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IDE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굿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가지인데요. 그 4가지가 왜 최고권이냐면 역사가 50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참가하는 개수가 6,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50개국 이상에서 참가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 노벨상이에요. 디자인 올림픽이에요. 가장 권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ID에서 이게 은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디자인을 안 한 사람은 저게 얼마나 의미 있는 상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때 은상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1, 2, 3등 뽑은 거예요. 금은동. 이게 은상인데 그때 동상이 누구냐면 애플 아이패드예요. 그럼 이제 되죠. 3등 애플을 이기고 이게 2등을 했다고요.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에요. 보세요. 이제 좀 아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상을 받는 게? 저는 이해가 안. 제가 디자인을 20년을 했는데 이 상 받을 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이 상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북미 판매량이에요. 삼성이 그게 안 돼서 맨날 상을 못 받아요. 이제 갤럭시는 받죠. 이제 많이 팔리니까. 근데 예전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10,000개 찍었거든요. 10,000개 찍어서 저기 청계천에서 우리 월드비전 식구들하고 출판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나갔어요. 다 팔렸어요. 이거는 국내에서 팔린 것도 아니고 청계천에서 팔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을 미국 심사위원들이 은상을 줬다고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심사를 들어가 봤지만 저런 제품,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뭐 이게 회사도 아니고 그냥 연구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2등 그 해에 나왔던 모든 6,000개의 프로덕트에서 2등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메이징한 상이 이게요. 제가 계속 나눈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해준 또 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수많은 저를 아끼시는 교수님과 동료분들이 말리셨어요. 하지 말라고. 나눈 프로젝트. 왜냐면요. 혹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우리 전 총장님 오셔가지고 빡세게 교수들을 이제 심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잘렸어요. 대한민국 현정사상 교수님이 정교수가 잘린 건 처음이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되게 프레셔가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1년에 논문을 12개 이상 써야 됩니다. 한 교수가. 왜냐면 누가 정해준 건 아닌데 11개 쓰신 분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12개 이상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런데요. 교수를 학교에서 평가하는 게 논문 수와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돈을 벌어오는. 자, 이거 하면요. 8개월 매달립니다. 풀타임으로. 어떤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출시하는 게요. 보통은 기업에서도 3년 걸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근데 이제 저희는 저하고 뭐 학생 2-3명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8개월 동안 풀로 매달려야 이게 스케치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패키징까지 나와요. 저 갖고 논문 못 쓰거든요. 8개월 동안 하고. 저 갖고 무슨 논문을 씁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거 계약 돈 벌습니까? 10원도 못 벌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거 계약서도 없어요, 학교에 저거 그냥 구두로 그냥 월드비전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계약서가 없거든요, 저거는. 그러면 학교에서 저를 보면 전 1년 내내 논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4개월 동안 논문 12개를 제가 쓸 수 있어요? 저 논문 쓰게 생겼어요, 제가 생긴 게? 안 써요. 안 쓰는 거죠. 그날 그 해 평가가 0이야.
이 상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알잖아요. 딱 보이잖아. 너 내년에 그럼 잘려 임마. 너 배교수 너 그렇게 하다가 내년에 또 잘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 생활이 달린 문제니까 걱정이 되죠. 근데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이거를 할 때 별로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뉴욕에서 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온 걸 전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카이스트에. 그래서 이게 주니까 그냥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디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홍대 교수였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알아줬을 거예요. 아이디에 상 받았어 이 사람이. 오, good, excellent. 카이스트에서는 네이처가 최고입니다. 예, 그죠 교수님? 예, 예. 아이디에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카이스트 역사상 한 번도 저런 상을 받은 교수가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럼 제 입으로 제가 가서 교수님 이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이게? 이게 애플을 껐고요. 막 이게 해줘. 이거 어떻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이디에는 비즈니스 위기라는 잡지 아시죠? 그게 매월 8월호에 모든 전면이 이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워드 받으신 분들을 쫙 다 실어요. 근데 이게 은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차지했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우리 총장님과 부총장님과 보직 교수님들이 비즈니스 빅을 정기 구독하세요. 난 몰랐어요.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카이스트가 애플을 이겼대. 카이스트가. 이거 보니까 무슨 장난감 같아. 그죠? 과학자들 눈에 장난감이죠. 이게 뭐 MP3. 이게 뭐 이런 게 어떻게 이겼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건 때문에 그해 470명의 교수들, 카이스트 교수 중에 제가 1등을 합니다. 평가에서. 박수 치세요. 네. 제가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누고 싶지만 내 생활이 힘들고 이걸 나눴을 때 내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저 젊은 교수잖아요. 열심히 실적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해 실적 0이었거든요. 이거 하나였어요. 갑자기요. 논문 12개 써야 되잖아요.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를 한대요. 그러더니 이거 하나 받았는데 자기가 봤다 이거죠. 그냥 1등 줬어요. 그래서요. 그다음부터 제가 신이 납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카이스트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다음 장 볼까요? 네. 그래서 만든 게 러브팟이에요. 이거 오늘 기념품으로 드린대요. 이거 좋아요. 이거 가습기인데요. 아, 모르고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올 자격이 없네. 그래서 여기 가습기인데 여러분 겨울에 쓰는 가습기가요. 쓰지 마세요. 제가 가습기 디자인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아주 큰 회사에서. 예. 근데요. 3시간 이상 물이 고여 있으면 박테리아가 생겨요. 그러면 뭐냐면 박테리아를 입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냥 쫙 뿌리는 걸 박테리아가 쫙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싫으면 3시간만 청소하셔야 돼요. 다 꺼내서. 그래서 그것도 죽인다고 또 알약 넣어요. 근데 그게 또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파서 미국의 병원이나 어린아이들 데는 가습기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를 쓰지 않는 가습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작은 티슈 볼인데 이게 하트 쉐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하트를 360도 돌린 거예요. 근데 그게 화분에 꽂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디자인에는 그냥 의미가 다 있습니다. 컨텍스트라 그래요. 우리는 디자이너들은 컨텍스트가 다 있어요. 상징성이 있고 나눔의 사랑을 화분에 꼽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거에다 화분을 꼽잖아요. 그죠? 죽은 거에는 화분에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여기서 이제 아로마 향이 나오면서 가습이 돼요. 그러니까 나눔의 사랑을 널리 퍼뜨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습기를 갖고 있으면요. 저게 울 펠트로 만든 거예요. 울이라는 구조가요. 나노 구조로 보면 면보다 물을 3배로 빨리 흡수하고요. 3배로 빨리 증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양들이 밖에서 자도 안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을 벌집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 벌집 구조로 만든 이유는
evaporation을 maximize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최대화해서 짧은 시간에 최대의 증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거 티슈볼 하나 두시면 여러분들 그 티셔츠 10장 정도를 면 티셔츠 10장 정도를 말리는 빨래를 말리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침대 옆이나 이렇게 책상 앞에 놓으시면 이렇게 자연 증발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넘어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탄력을 받고 신났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제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어워드를 그랜드 슬램 합니다. 사실은 총 7개의 상을 받았어요. 이 제품은. 지금도 일본,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얘 가지고 기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예.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하트예요. 이것도 아까 경품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인터랙티브 텀블러입니다. 요즘 커피 많이 드시죠? 근데 텀블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온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텀블러 이렇게 먹다가 여러분들 혹시 그냥 무식으로 드시다가 입 딘 적 없어요? 아 뜨거!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예, 예. 그래서 저거는 텀블러를 딱 잡는 순간에 내부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외부로 보여줘요. 이게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차가운지. 그래서 인터랙티브 텀블러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순간에 센싱이 돼요. 안에 온도, 안에 내부 온도에 내부 온도를 센싱합니다. 센싱해서 커피는 여러분 뜨거울 때 맛있어요. 75도 이상일 때. 티는 뜨겁게 먹으면 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할 때가 좋고요. 웜할 때가 좋고. 그럼 차가운 음료는 당연히 차가운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그걸 보여줍니다. 예, 내부 온도를 알려줘요. 넘어갈까요? 구조는 이렇고요. 넘어가고, 예, 넘어가고, 넘기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요. 그 다음에 나온 건데 2년 연속 4대 어워드를 석권합니다. 제가요, 참 저도 제 자신도 되게 놀라운데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14년 동안 뉴욕에서 최고의 클라이언트와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같이 일을 해서요. 아까 말한 4대 어워드를 딱 2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무지 부러워했어요. You are award winning designer. 이건 great honor예요. 디자이너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액자 만들어서 가보를 물려도 되는 2개 받았거든요. 최고의 클라이언트였어요. 제가 프로페셔널 웍을 보여드릴 시간은 없는데 제가 뉴욕에서 일할 때 제 클라이언트가 골드만삭스 아시죠? 돈 제일 많은 은행. 우리나라 IMF 돈 빌려주는 애. 예. 골드만삭스는 제 주 고객이었어요. 코닥, 샤넬, 스틸라, 가네보, 월트 디즈니, 브리티시 에어라인, JP 모건, 그게 제 대클라이언트였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그 큰 클라이언트와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데 14년 동안 2개의 상을 받았어요. 근데요, 제가 카이스트 와서요, 지금 8년 됐거든요. 우리 카이스트에 같이 일하는 우리 연구원들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23살, 24살. 우리 카이스트 좀 빠르잖아요. 우리 조기 졸업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면 21살이에요. 그러니까 석사생이 22 그래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 같이 이거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돈도 없어요. 버젯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8년 동안 45개의 4대 어워드를 석권합니다. 어메이징한 거예요. 제가요, 요즘은 상 받았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마음이 겸허해져서요. 예. 왜냐면 내면 다 받으니까. 아니 그게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약간 스포일 됐어요. 뭐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그래요. 교수님들도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너 맨날 뭐 1년에 몇 개씩 막 받는데 그게 말이 돼? 막 그러면서 쉽다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말을 잘 안 해요. 예, 좀 무섭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 이 강연 끝나고 오늘 밤에 또 일본 가야 돼요.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베스트로 뽑혔어요. 그래서 강연을 또 해야 돼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는데 애들이 그러죠. 교수님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거 놀래지도 않아 이제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왜 제가 이 상을 받을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90대 10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의 정의가 진짜 문제를 찾아서 그죠? 진짜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디자이어를 건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진짜 문제를 건드니까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팀은 진짜구나. 그러니까 그 14년 동안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최고의 클라이언트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던 작업들이 아까 말한 상위 10%를 위한 거였거든요. 정말. 그때 14년 동안 제가 2개 받았다고요. 예. 근데 진짜 문제를 건들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비록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45개의 상이 받게 된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계산법하고 다릅니다. 예, 그걸 제가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넘어갈까요? 올해 나온 거예요. 이게 하얀색이라 화면이 날아가네요. 그냥 다음 장 볼까요? 예, 등인데요. 등인데 키네틱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또 키네틱 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등을 보면은 이렇게 쉐이더가 있잖아요. 이렇게 등 가시라 그러죠. 그럼 하나를 사면 하나의 값만 볼 수 있잖아요. 얘는 하나 가지고 뭐 수만 개의 쉐입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장 볼까요? 그냥 애니메이션을 보죠. 예, 이거 보세요. 예. 우리 어릴 때 그 원장님 아시나? 이렇게 소풍 가면 이렇게 종이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뭐 만들고 그랬죠? 그거예요. 그건데 자 보시면 처음 하면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아이콘화되어 있는 등입니다. 요때가 가장 불빛이 어둡고요. 다시 한번 백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할래요? 예. 예, 한 번 더 누르십시오. 예. 이게 360도 돌아가지고요. 마지막 쉐입이 하트가 돼요. 그때가 가장 밝습니다. 인텐시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는 세상에 없죠. 그런데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 세상에 밝아집니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탑시킬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스트레이트 폼 넓히도 되고 뭐 여자 머리처럼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쉐입으로 다 만드시고 그 안에 상징성을 갖고 있고 나눔을 실천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 받아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개 받았어요. 앞으로 2개 더 받겠죠. 뭐 미국 건 받았고요. 이제 일본 것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애들이 다 받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칸을 이렇게 역칸을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제일 작은 버전이고요. 작은 버전이고 이제 이거는 플로어 램프가 들어갑니다. 이건 2회 정도 크기가 되고요. 상젤리에가 크게 걸려요. 상젤리아는 거기에 아이폰을 링킹할 수 있어요. 아이폰을 딱 꼽으면 얘가 싱크로나이즈 됩니다. 음악하고 같이.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돌아요. 클럽이죠. 네. 제가 원래 클럽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 일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꼽으면 그게 이제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같이 돕니다. 모터가 달려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넘어갈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프로젝트요.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뭘 하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지금 어드밴스 컨트리 우리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 90% 이제 another 90%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물건, 자선 상품을 새롭게 만들고 그거를 이게 이제 소비자를 구매를 하죠. 뭐 굿 어워드 받은 거고, 그죠? 물건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요. 사면 그 사람 살 때 그거 모릅니다. 이게 나눔을 하는지 몰라요. 봉투를 뜯어보니까 내가 쓴 돈이 100%다 기부됐대.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예. 예? 욕망을 위해서 썼는데 쓰고 보니까 필요해 하는 사람한테 주게 된 거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단계로 넘기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적응하시고 자기가 응용하세요. 이거 사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처음에 그냥 사세요. 좋아서 사세요. 야, 저거 재밌다, 좋다. 그 다음번에 구매하실 때는요, 그 얘기를 하고 구매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그 자기들이 막 광고하고 다니세요. 이거 사시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제3세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시드 프로젝트입니다. 씨앗 프로젝트이죠. 씨앗. 그죠? 씨앗 프로젝트. 저기 계신 어머니가 제 양어머니세요. 마사이 추장의 어머니인데 105세십니다. 저분이 저를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이유는 제가 잘생겼대요. 제가 케냐에서 먹히는 얼굴인가 봐요. 왜 잘생겼냐 그랬더니 그 얼굴이 하얗고, 당연히 하얗죠. 그 사람도 까만 사람들이 하얗고 얼굴이 크고, 그 사람도 얼굴이 요만해요. 저 얼굴 작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마이클 조던 같아요. 마사이족들은 키도 크고요, 빼빼 말라가지고 쫙 서가지고 얼굴 요만합니다. 보다 서 있으면 모델 같아요. 예. 근데 그렇고 뭐 이빨이 또 잘생겼대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저기 아들로 삼고 싶다 그래서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받았습니다. 올로세리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국 최초의 마사이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다 이름 받았어요, 저 어머니한테. 저 올로세리안은 무슨 뜻이냐면, 올로는 남자고 세리아는 평화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남자래요. 너무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2010년부터 저희 학생들과 저하고 저 마을에 가서 같이 삽니다. 1년 동안. 1년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죄송합니다. 한 달 동안 같이 같은 걸 먹고 같은 데서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필드 리서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다음 장 볼까요? 예. 그래서 저 마을이에요.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경에 있는 마을입니다. 얼러푸시라는 마을이고요. 그 마사이 부족의 마을입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그 마을의 전경입니다. 전경인데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는 눈마다 다른데, 제가 디자인의 눈으로 보면 아주 자연과 잘 조화된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가까이 가면 너무 힘들죠. 예. 물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생 문제는 더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모기 문제도 있고 말라리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이 전혀 없어요. 에너지원이 전혀 없어서 그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 집들이 잘 무너져요. 저기 그냥 흙집인데 자다가 무너져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요. 예. 그냥 창문 하나 없는 토굴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한 140 정도 되는. 저도 들어가면 1구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190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뭐 기어 들어가고,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돼요. 예, 환기도 안 돼서 남자분들 군대 가면 화생방 하잖아요. 딱 그래요. 예, 안에서 요리를 해 드시거든. 예, 그래서 이게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지금 벌써 세 차례 갔다 왔죠. 저는 이건 좀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제가 새로운 학교의 룰을 만들었어요. 그 아까 뭐 나눔 스펙 얘기하시는데, 저는 저희 랩에서 석사, 박사 졸업하려면 저기를 갔다 와야 됩니다. 리퀘어먼트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해외 연수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 해외 연수를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상하게 요즘 여자들이 더 세요, 남자들보다. 예. 그래서 여학생들은 서로 가겠다고 부르는데 남학생들은 가자 그러면은, 교수님 제가 간이 좀 안 좋은데 모기 물리면 이게 알러지가 있는데요. 뭐. 그래서 애들이 안 가는데 제가 그냥 정했어요. 그냥 방학 때마다 가거든요. 예.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그러니까 그때 저는 항상 가죠. 근데 팀은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바뀌는데 한 번은 꼭 갔다 오게 해야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고요. 제가 시드 프로젝트를 설명드릴게요. 왜 시드냐면요. 이게 되게 복잡하고 되게 깊은 얘기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3세계에 제가 아프리카 지역을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그렇게 세 나라를 돌았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동안 계속 돌았는데, 제가 가는 마을마다 가장 어려운 마을을 갔어요. 갔는데 가는 마을마다
정말 웃긴 게요. 웃긴 게 우리가 나눔을 잘해야 되는 게 선교단체나 아니면은 NGO, Non-Profit Organization들이 들어와서 도움을 준 지역은요, 사람들이 다 스포일돼 있어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떠냐면요, 사람들이 그냥 그지예요, 그지.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린 그지가 돼 있어요. 왜? 받는 거에 대한 게 익숙해져요. 외부인들이 오면, 외지 사람이 오면 뭔가 준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달라붙어서 사탕 주세요, 물 주세요, 막 그래요. 예. 그거 제가 볼 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요, 그냥 주기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주기 때문에. 예. 저 사람들한테 뭔가 주는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제3세계 디자인은요, 주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제가 시드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는 처음에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주 그 자존심, 그러니까 그 빈민들이요, 그 부족원들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요, 나 마사이야, 너 한국에서 왔어? 이런 자세입니다. 처음에 가면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스포일이 되면요, 저 사람한테 뭔가 비벼야 되고 빌어야 되고 달라고 베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만의 전통과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요, 들어가서 저희들이 먼저 하는 건 교육을 합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제가 무슨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수학 선생님도 아니에요. 저 디자인 교육합니다. 어떤 디자인?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 그래서 저희 시드는요, 물건을 같이 만들어요. 거기서 로컬 머티리얼을 가지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예. 한국에서 하는 거는 준비를 하죠. 이런 머티리얼로, 거기 있는 머티리얼이 이런 건데 이걸로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하고 같이 만들고요, 그 만드는 매뉴얼을 줍니다. 각 부족마다 똑똑한 애들 하나씩 있어요. 우리나라 영농후계자처럼. 예, 눈이 빠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이제 모아서 제대로 교육시키죠.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기술을 이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들만이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게 셀프 메인테넌스가 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독립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의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넘어갈까요? 하나 더 누르세요. 그래서요, 처음에 만든 게 정수기예요. 세라믹 정수기입니다. 그 정수기 뭐 좋은 거 만들어서 그냥 줄 수 있어요. 예? 수명이 있기 때문에 또 줘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포일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다 달라 그런다. 막 떨어졌으니까 또 달라 그러는 거죠. 끝도 없이 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제3세계 3대 원칙이요. 첫 번째가 소셜 밸류,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로컬 컬처, 그들의 현지의 전통과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누가 얘기한 거 아니면 인터넷에서 떠돌아온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달라요. 가서 살아야 돼요. 가서 같이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세 번째가 어프로프 테크놀로지, 적정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만든 저 정수기는요, 그겁니다. 로컬 머티리얼로, 몰드도 로컬에서 구합니다. 밖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 무슨 뭐 컨테이너들이나 아니면 저거는 이제 그 트래픽 아이콘이거든요. 트래픽 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공사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몰드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황토, 우리나라 황토 같은 그냥 걔네들 흙에다가 털마이트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 널려 있는 게 그 흰개미집입니다. 이따만한 흰개미집. 뭐 동물원에서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개미들이 집 지어가지고 이렇게 높아지는 집? 걔네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떠나요. 그러니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셔서 같이 썩습니다. 그 털마이트는요, 개미들의 입에서 섬유질을 내뱉어서 침해질을 내뱉어서 만들어서요, 보통 흙보다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티 립을 넣습니다. 그쪽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차 잎을 잘게 썰어서 섞고요. 자, 이렇게 일정 배율이 있어요. 그 배율을 섞어서 저렇게
정수기를 만들고 저걸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굽는데 이제 그 우드 스틱, 그러니까 나무로 굽게 되면 나무는 올라갈 수 있는 온도가 한 300도 최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소똥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그 널린 게 소니까, 소똥이니까 소똥으로 이제 비스킷을 만들어서 저걸 갖다 부어요. 부어서 900도까지 올라갑니다. 소똥으로 구우면. 그래서 베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 정수를 했어요. 5급수의 물이에요. 그들이 먹는 물은 똥물이에요. 예. 제가 다 먹었는데 그거 못 먹겠더라. 그거 먹으면 우리는 바로 간대요. 예. 제가 걔네들 먹는 거 다 먹었거든요. 다 먹으라 그래 애들 그랬는데 그걸 그냥 구덩이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똥이 이렇게 떴다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냐 그랬더니 아니 먼저 동물이 먹인대요. 애니멀 퍼스트. 그 나라에서는 애니멀 퍼스트예요.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걸 동물이 먹고 죽나 안 죽나를 보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얘들이 먼저 더 소중한 거야. 자기 재산 뭐 이러니까. 그래서 먹이고 그 동물들이 그냥 먹는 게 아니거든요. 막 발로 밟고 똥도 싸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다 또 이렇게 휘 적어서 그냥 먹어요.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애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중금속도 걸리고 막 해서. 그래서 저도 정수를 했어요. 근데 케냐의 그 수산청이라 그래야 됩니까? 뭐 수질관리국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직원하고 같이 가서 수질 검사를 같이 했거든요. before after로. 그래가지고 5급수가 1급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워킹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넘어갈까요? 예. 제가 아까 원칙이 이건 이제 등인데요. 원칙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자였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는 베이징 애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솔라 패널 하나 가져갔어요. 예, 솔라 패널 가지고 나머지 재료는 다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건 솔라 패널 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렇게 충전을 내고 천장 등으로 쓰다가 저게 떨어집니다. 밑에가 팻바를 있는데 팻바를 그냥 길거리에 주워다가 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안에 LED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랜턴으로 쓸 수도 있고 집안에 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등입니다. 넘어갈까요? 세 번째가 쉘터 만듭니다. 그들의 고유의 집이 만하타라 그래요. 만하타. 네, 만하타라는 집이 있는데 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제가 혹시 제3세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한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케냐에 갔을 때 쉘터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사는 집들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제가 디자이너잖아요. 머릿속에 금방 집이 젖었어요. 예. 북유럽 스타일이지 뭐. 내가 서양에서 공부했으니까, 그지? 요즘 북유럽 스타일 유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스칸디네비아 디자인 쪽 이렇게 해서 아주 간결하면서 넉다운이 쉽고 잘 분해가 되고 쉽게 shipping할 수 있고 최소의 머티리얼로 가장 좋은 집을 벌써 머릿속에 그렸어요. 집 지어줘야지 이러면서. 그런데요, 어떤 지역에 이동하다 보니까 비싼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부족에. 그래서 저 뭐냐고 그랬더니 스웨덴 선교사가 와서 져준 집이래요. 딱 북유럽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누가 먼저 했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구경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소하고 염소, 양을 키워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리고 그 옆에 저런 아까 운막 있었잖아요. 흙집.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What happened? 야,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이게 서서 들어갈 수도 있고 창문도 있고 환기도 되고 그런 집인데 왜 거기서 안 살고 여기서 사니?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It is so ugly. 너무 못생겼대요. 저 그때 충격 먹었어요. 우리가 로컬 컬처 하잖아요. 현지의 문화를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가서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정적인 게 저 자만한 거예요. 전 디자이너니까 쟤네들보다 훨씬 더 내가 미적 감각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벌써 아주 현대화된 집, 아주 그냥 시스테메릭한 집을 벌써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계획 다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비슷한 집을 보고 못생겼대요. 그래서 이걸 동물 우리로 쓴대요. 그리고요, 제가 뒤로 돌아서서 그 말을 다시 보니까요, 어메이징해요. 펄퍼션이요, 황금비율이에요. 황금비율이라는 게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 보면 자연의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비율, 어메이징한 쉐입이에요. 그 만하타라는 집이. 그래서 완전히 제가 그때 납작 엎드렸어요. 로컬 컬처라는 거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로컬 에스테틱. 그들만의 고유 미적 감각이 있구나. 마사이가요, 아프리카 최대의 전사하면서요, 최고의 아티스트입니다. 걔네들이 하고 있는 주얼리 보면 기가 막혀요. 예, 엄청나요. 몇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은 자기네 문화에 맞게끔 그런 집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거를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고 허물고 새마을운동 하지 말자고요. 새마을운동 되게 의미 있는 운동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만약에 조언하시는 분들 중에 디자이너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 전국의 시골 마을이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각 마을에 있던 전통과 문화와 고유 특색이 싹 없어졌어요. 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그런 우리나라에서 했던 실수를 지금 제3세계에서 다 하고 계세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수많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제3세계 디자인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뭘 줘도 다 좋아합니다. 새로운 거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미래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 어떻게 독립적으로 그 문화를 흡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디자인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나타를 만드는데요, 전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벽과 벽 사이에 테크놀로지를 숨기고요, 비율 달리합니다. 비율 똑같은 비율을 킵하면서 사람 인체공학적으로 좋은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어넣는 건 한국의 온도를 집어넣습니다. 흙집인데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아프리카요, 아침 저녁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요번에 가서 만들었거든요, 모델하우스를요.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에 찜질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넘어갈까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모기 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라리아 때문에 매 5초마다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기를 퇴치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우리 모기를 이렇게 퇴치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모기향을 주고, 모기 우리 에프킬라로 그러잖아요. 그거 주고, 그 다음에 또 모기장도 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줘야 돼요. 그죠? 끊임없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든 건데, 이게 사운드 스프레이입니다. 이게 이제 에프킬라처럼 생겼죠.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걸 딱 잡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추럴 비헤이비어. 그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홍대. 어? 이거는 교육이 필요 없고 오토메이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딱 잡는 순간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이거 캔을 잡으면 흔들어요. 이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이 흔드는 동안에 이게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딱딱딱 소리 나잖아요. 이거 우리 전자석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자석을 넣고 양쪽에 코일을 감아 놓고 흔들면, 그죠? 우리 고등학생 배우죠, 과학 시간에? 예. 그럼 전기가 발생이 돼요.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 DDT가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초음파가 나가요. 그러니까 18kHz입니다.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초음파예요. 사람의 귀에 우리 한번 들어볼까? 사람의 귀에 지금 제가 들리겠는데, 하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18kHz까지 올라가면 사람의 귀에 안 들립니다. 예.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워킹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지금 낮춰놨어요, 들리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눌러서 이렇게 눌러놓으면 사방 5m 안에 모기가 안 들어옵니다. 이게 싫어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1분 동안 흔들어서 한번 눌러놓으면 8시간을 가요. 그러면은 모기 걱정 없죠? 밤새도록. 그리고 뭐 합니까? 한 번 주면 영원히 쓸 수 있죠. 예. 차징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가 내추럴 비헤비어. 교육시킬 필요 없어. 알아서 흔들어. 애들 주면 신나서 흔들어요, 소리 나니까. 예. 그래서 딱 놓으면 돌잖아요. 그러면은 쓰고 평생 쓸 수 있고, 두 가지 키워냅니다.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넘기고. 네, 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이죠. 이렇게 손가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페어가 흐르고 전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저 과학자가 아니라서 교수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원리입니다.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넘기죠. 이거는 이제 다른 형태의 정수기입니다. 제3세계를 여행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3세계에 있는 분들이 급하게 이제 정수를 해야 될 때 쓰는 건데요. 이건 이제 제가 디자인한 부분은 팻바렐의 중간 부분 있죠. 팻바렐의 중간 부분만 디자인한 거예요. 전 세계를 어디를 가나 팻바렐은 쓰레기통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캡이 이거 뚜껑이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필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보넷 필터가. 그래서 들어온 물을 담아서 그냥 엎어버리면 엎어버리면 정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고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비디오가 있어요. 볼륨을 좀 크게 안 되나? 뭐 안 되나? 그래서 시나리오가 보면 처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뭐 탭 워러나 아니면 컨테이너에 되어 있는 워러들을 이제 이게 팻바렐을 담아요. 담은 다음에 그냥 잠그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 정수가 됩니다. 자, 저거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3세계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같이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저게 50센트짜리거든요. 7리터를 정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생수 한 병에 500원 하잖아요. 그럼 뭐 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필터 대신 뭘 넣냐면 그린티, 녹차, 홍차. 요즘 비타민 물 많이 먹죠. 비타민 워러. 수용성 바이라민을 넣었어요. 그래서 맹물인데 잠그신 다음에 흔들거나 뒤집으면 맹물이 녹차가 돼요. 네. 저건 녹차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디자인 포인트는요. 전 세계 팻바렐의 모가지는 똑같아요. 모가지. 네. 규격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캡만 두 개가 있고 가운데 필터만 넣으면 그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그게 디자인 포인트예요. 넘어갈까요? 이건 그라스 페인팅인데요. 사실은 이 컨셉은 제가 뉴욕에 출장을 가서 뉴욕에 있을 때 뉴욕 가시면은 그래피티 보신 적 있죠? 벽면에 애들이 스프레이로 막 쫙 뿌리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많이 하죠. 그래피티를. 근데 그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니까 그거 장려하고 싶어요. 그거 다른 예술의 형태의 표현이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 그거를 1년 동안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3 빌리언을 쓴대요. 엄청나게 큰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청소하고 다시 칠하고 뭐 이러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저거는 페인팅인데, 이렇게 칠을 하고 나잖아요. 칠을 하고 나면 일주일 후에 거기서 잔디가 자라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페인트 칠합시다 그러면은 다 아저씨가 와서 칠해 주시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에는요 거의 다 DIY라 그러잖아요. Do it yourself. 다 자기가 순수합니다. 페인트 자기가 가서 고르고요. 자기가 섞어서 색깔 만든 다음에 저런 롤 가져와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쫙 칠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어떤 포맷으로 맞춰놓은 건데요. 먼저 저런 페인트 트레이거든요. 이렇게 롤을 비빌 수 있는 그걸 사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페인트 롤러에 끼우는 롤러입니다.
이걸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페인트가 굳으면 또 바꿔야 되니까. 근데 저거는 우리는 그 식물의 종류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아이비를 고르고 크로바를 고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요. 그런 다음에 넘어갈까요? 비빕니다. 이렇게 롤을 시켜요. 넘기고요. 넘겨. 예. 넘기시면 이렇게 칠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 자리에 잔디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뭐 벽에도 칠해도 되고 천장에도 칠해도 되고 어디든 칠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로 지금 아스팔트에다가 막 이렇게 칠하잖아요. 근데 저런 걸 저렇게 칠해 놓으면 노 파킹 저런 사인이 나오죠. 넘길까요? 낙서도 가능하고요. 낙서 금지도. 자, 그래피티 막 해놓으면 일주일이 지나면 다 그릴로 바뀌죠. 좋죠? 예, 넘어가고 볼까요? 예. 소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식물의 종류를 고를 수 있고요. 식물의 종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페인트 블럭에다 꽂고요. 저 페인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그 천연 접착체와 그다음에 그 펄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이 대칭될 수 있는 펄프가 들어가 있고 영양, 퍼틸라이저 할 수 있는 비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혼합시켜서 벽에다 바르시면 뭐 어디든 바르시면 거기에 이제 풀이 자라게 돼요. 이거는 제가 제3세계 그 지붕 머티리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붕에 이제 복사열이 심해서 많이 더우니까 그 위에다 저걸 칠하게 되면 이제 그죠? 네. 넘어갈까요? 네. 이거는 지금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제가 제3세계를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적인 어떤 디자인이긴 한데 2007년도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받은 거예요. 최고상 받은 거죠. 네, 대상 받은 건데 화분인데요. 화분이 물이 필요하면요. 목이 마르면 얘가 쓰러져요. 그랬다가 물을 주면 다시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저가 인사이트풀하게 제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제가 아프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고요. 한 번 더 누르세요. 비디오가 있어요. 예. 소리가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롤리폴리 팟이죠. 그러니까 오뜨기 화분이죠.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졌어요. 이게 사람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화분이 아프면, 식물이 아프면 쓰러지잖아요. 사람이 쓰러지듯이 쓰러져 있으면 이제 물을 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건강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사셔야 돼요, 그죠? 롤리폴리 팟이라는 걸 사셔야 돼요. before market이죠. What about after market? 그러니까 지금 화분 많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화분만 사시면 돼요. 저 화분만. 화분 베이스죠, 베이스. 물바지 베이스. 그거만 사시면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화분에. 예. 그러니까 일반 화분은 가운데 구멍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구멍에다가 그냥 꼽으셔서 하시면 돼요. 원리는 그렇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예, 이게 원리예요.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 웨이트가 있고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 무게가 있고 여기에 물이 들어가요. 물이 같이 있으면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러다 물이 마르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제3세계 사람들에게 매뉴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팟 만드는 거니까 팟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롤리폴리 팟 해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 교육이죠. 거기 한 파트입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숫자의 다른 넘버들입니다. 우리 이제 학교에 와 있으니까 제가 또 교수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에듀케이션을 봅시다. 99대 1입니다. 저 에듀케이션은 칼리지 에듀케이션을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입니다. 1%.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한민국 거의 모든 분들이요, 저 1%에 속합니다.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합시다.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그런 예수를 안 믿는 분도 계시니까 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100%의 사람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1%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뻐서요? 똑똑해서? 그들보다 똑똑해서요? 아닌 것 같거든요. 99%와 1%의 차이는요, 99%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요, 1%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들은 그런 걸 접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무 노력이 안 했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내추럴 기프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의 축복이 상위 1%인데요.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 저 1%에서도 상위 또 10%입니다. 어떤 대학을 다니시던, 어떤 대학 교육을 받으시던. 그 축복이 과연 나의 출세와 나의 명예만을 위해서 신께서 허락하신 축복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1%의 축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another 99%를 위해서 쓰시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눔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희들은 저 99%의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냥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재능을 그거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런 축복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박수 저희 학교에서 제가 첫 수업에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요,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1%입니다. 학교 들어올 때요. 걔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수님인가 좋은 풀 장학금인 거 아시죠? 학비 한 푼도 안 내요.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때부터 박사까지. 나라에서 여러분들 세금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I'm deserve it. 나는 그럴만해. 왜? 남들 다 놀 때 열심히 일했고 난 수학 영재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엘리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드려요. 저는요. 이 슬라이드가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뉴욕에서 3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14년 동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작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은 나라에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게 만드신 거라고요. 99%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나눌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으시면요, 돈을 나누십시오.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십시오. 저 재능도 없는데요. 시간을 나누십시오. 저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긍휼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